카메라 촬영죄 처벌 형량 과찰 변호사의 조언은 타인을 함부로 촬영해 피사체로 삼는 행위는 초상권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 하였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허락 없이 촬영되지 않을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촬영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였는데요. 특히 얼굴과 같은 부분이 아닌 성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찍은 경우라면 초상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인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카메라 촬영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통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발생 빈도가 많지 않은 편이었으나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초소형 촬영기기가 등장하면서 발생률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이 탑재되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사진 또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자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는 불법 촬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 촬영 시 촬영음이 발생하도록 강제하였으나 불법 촬영 문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카메라 촬영죄는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 형량이 강화되기도 하였는데요. 과거에는 범행이 적발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5년 이하의 형기가 부과되었으나 현행법에 의거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고통 역시 심각하기 때문에 선처가 쉽지 않기도 한데요. 특히 불법 촬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심각한 수준의 불법 촬영물을 대거 양산하고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다수 발생했던 강력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범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죠.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상습범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 여부에 상관없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형에 더하여 보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성범죄로 인하여 일정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보완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되며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여러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공개가 있으며 취업 제한이나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보완 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 하였는데요. 이는 사회적 낙인과 더불어 생계에까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카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카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건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대조하고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듣는 경우를 해당 범죄는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파하는 유포행위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는 경우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즉 무단으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복제물을 반포한 것이더라도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하였는데요. 피사체가 되는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에 동의했다고 생각하여 반포 또는 전시, 상영하는 경우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촬영에 대한 동의를 곧 유포에 대한 동의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를 모두 받았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의 동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촬영 대상자가 모두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의사를 철회한다면 삭제할 의무가 발생하기에 이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포행위를 저질렀다면 더욱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유포행위가 아닌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각이므로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보기 때문이라 하였는데요. 특히 정보통신망에서는 한번 자료가 올라가면 영구적으로 무한한 복지 및 재전시가 가능해지므로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촬영물을 판매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하였는데요. 상한선이 없는 형량이므로 사안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보안 처분 역시 함께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그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더구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하는 사안이므로 더욱 엄중한 형벌이 내려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구입하거나 시청, 소지한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수사 시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출석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수사기관 측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일 확률이 높으며 포렌식 수사를 통해 전자기기 속 정보를 모두 복구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카찰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상황에 적절한 대응법을 조언받으시고 법적 대처를 원활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